홍콩의 한 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생이었던 22살 우신재는 2016년 7월 한 데이팅 앱에서 자신보다 2살 어린 리 첸헝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둘은요, 대화가 잘 통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같은 학교네요? 이 무슨 우연인가. 이 둘은요, 얼마 안 가 바로 만나기로 약속을 잡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만났더니 와엄마 마음에 들어. 곧바로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합니다. 우신재의 눈에 리 첸헝이라는 여자는 진취적이고 외모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여자였어요. 자기한테 이 여자는 굉장히 과분한 여자야. 이 여자의 남자친구가 다름 아닌 나라는 게 약간 1등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랄까요? 봐라, 이 여자가 내 여자야. 세상 남자들아, 부럽지?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이 마음만 있었는데 사귀는 기간이 1달, 2달 지나가면서 약간 이런 마음 뒤에 열등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선 이 둘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났어요. 집안 환경. 리 첸헝은 되게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공공주택에 살고 있어. 공부도 이 여자가 나보다 훨씬 잘해. 그러다 보니 내심 좀 무서워지는 거예요. 뭐가? 전체적으로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이 여자가 날 버릴까봐. 이런 게 무서워지기 시작하니 무슨 병이 도지겠습니까? 이 의심병이 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뺏기지 않을까?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그는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자기 친구들한테도 여자친구 리 첸헝을 일절 소개 안 시켜줘요. 괜히 소개시켜줬다가 내 친구랑 눈 맞아가지고 바람피면 어떡해. 이런 열등감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집니다. 아니, 여자친구 리 첸헝이요, 무슨 평소에 니네 집안이 어쩌고 저쩌고 나랑 너랑 급이 안 맞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니에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런 여자야. 그런데 자기 혼자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녀는요,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남자친구가 의심병이 돋아가지고 이러는데도 오히려 그녀는 그를 사랑했어요. 나중에 둘이 돈 것까지 해요. 그런데 사실 겉보기엔 행복해 보이는 이 관계 속에 늘 불안 요소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들으시면 와씨 하실 거예요. 이 우신재 이놈이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할 때마다 다 녹화를 최악이죠. 이유는 그냥 기록용, 내 개인 소장용이야. 그뿐이야. 더 놀라운 건 이 녹화 사실 그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녀는요, 이 녹화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연인 사이에 이런 영상 찍을 수도 있지.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상을 우신재는 혼자 간직했다는 겁니다. 영상 달라고 해도 이놈이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여자친구에게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더 흘러 2017년 우신재는 대학을 졸업하고 조수 엔지니어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적성이 안 맞아 최악이야. 하지만 반면 여자친구 리 첸헝은 여전히 대학생이었죠. 여기서 또다시 현타가 온 거예요. 전에는 둘이 같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좀 불안이 덜 했는데 지금 자기는 대학을 졸업했고 여자친구 혼자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더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날 떠날까봐. 그래서 이놈이 여자친구한테 말합니다. 리 첸헝, 이제 매일매일 뭐 했는지 나한테 보고해줘. 나 남자친구로서 그 정도 알 권리 있잖아. 너의 하루하루가 궁금하고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해. 그리고 난 네가 다른 남자들과 이야기하거나 딴 놈들과 눈 마주치거나 접촉하는 거 정말 싫어. 김딱딱씨 알아서 잘 해줄 수 있죠? 이렇게 여자친구의 하루 일과를 보고받는 것 플러스 이놈 여자친구 몰래 여자친구 핸드폰에다가 위치 추적 어플을 깝니다. 맨날 그거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뭐하고 있나. 아니 엄마 아빠도 이렇게까진 안 해. 거기다 리 첸헝이 한날 나 지금 아는 언니랑 밥 먹으러 밥집에 왔어. 그러면 아 그래? 사진 찍어 보내줘. 그 언니랑 찍은 거 하나, 가게 사진 하나 이렇게 보내달라고. 매번 이런 식인 거예요. 아주 숨이 막힙니다. 한날은요, 리 첸헝이 자기 친구들과 베트남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와, 이때 이 남자 애간장이 엄청 탔겠죠. 여자친구가 여행가 있는 동안 되게 많이 문자를 보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거의 답장을 안 해. 그러니까 막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이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좀 더 팍 쪼여야겠구나. 내가 더 엄격하게 이 여자를 통제, 감시해야겠구나. 여튼 그렇게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그녀.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며칠 후 여자친구가 우신젠한테 자기 나 대학교 회식같이 환영회? 축하 술자리가 있는데 나 거기 참석하고 싶어. 아니 참석해야 돼. 그러니까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남자가 이거 좋다고 가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남자들도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남자들도 있죠. 그 남자들이 있으니까 안 돼. 가지마. 이게 비극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우신젠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는 건지. 거기 딴 놈들도 있다는데 괜히 그 놈들과 눈 맞아가지고 이 여자가 나 버리면 어떡해. 하지만 리채농은 답답하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 그래. 그냥 환영해야. 나 새로운 친구도 사귈 겸 가고 싶다고 갈 거야. 이 문제로 이때 이 둘 크게 다툽니다. 어느 정도로 싸우냐. 싸우다가 완전 열이 끝까지 받은 우신젠이 꺼내 든 거예요. 뭘? 아, 그러니까 너는 끝까지 그 환영회 가겠다. 이거지? 그럼 나 성관계 영상 그 사람들한테 싹 다 뿌려버릴 거야. 와, 아무 생각 없이 찍었던 성관계 영상, 그게 이렇게 그녀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이때 그녀는요, 어쩔 수 없이 우신젠의 요구대로 환영회에 못 갑니다. 포기해요. 환영회가 열렸는데 안 간 게 아니라요. 환영회가 열리기 전에 이제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그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겠죠. 리채농은요, 이때 결심했습니다. 우신젠이 내 성관계 영상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걸 빌미로 날 휘두르려고 할 텐데 미쳤어? 그러면서 계속 사귀게? 그 영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와 관계를 끊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8월 초에 헤어지자 이별을 통보해요. 하지만 역시나죠. 우신젠 또 그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해요.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 야, 이 성관계 영상 막 뿌려줘도 괜찮아? 그런데 이 리채농 똑똑한 여자거든요. 내가 뭐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반대로 네가 이렇게 나 협박하는 거 내가 다 녹음해놨어. 성관계 영상 뿌려버린다 어쩐다 협박하는 게 다 녹음돼 있는데 너도 이거 다 뿌려줘도 괜찮아? 성관계 영상 뿌려봐. 너도 같이 죽는 거야. 와, 여기서 이놈이 당황한 거예요. 결론은 우신젠 또한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받아들이고 이때 성관계 영상을 삭제하기로 서로 약속합니다. 그렇게 서로 헤어졌어요.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9월 5일 저녁에 갑자기 우신젠한테 한 장의 사진과 문자가 날라옵니다. 자기 극단적인 시도를 하겠다고, 죽겠다고. 이 문자를 받자마자 그녀는요, 엄청 충격을 먹었어요. 비록 그에게 헤어지자고 먼저 말을 하긴 했지만 나 때문에 죽으려고 시도까지 하겠다고 하니 또 이게 죽던지 말던지 하면서 가만히 볼 수만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 바로 우신젠에게 달려갑니다. 너 왜 이러냐고 막 말려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녀가 이렇게 달려온 게 다시 사귀자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냥 죽지 말라고 말리려고 온 거지. 딱 그뿐이지. 그런데 이 우신젠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날 위해서 달려왔네. 아, 이제 우리 다시 사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며칠 후 리채농이 먼저 연락을 해옵니다. 우신젠, 우리 집에서 오늘 저녁 먹을래? 그러니까 이제 더 화해했다고 생각했겠죠. 여튼 그녀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된 우신젠. 이때 그녀의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고 우신젠 앞으로 이제 자주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리채농 바로 잘라버립니다.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헤어졌어. 오늘 얘를 부른 건 다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타이르려고 부른 거야. 딱 그뿐이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이거에 플러스로 이 여자가 밥 먹으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우신젠, 너 그 성관계 영상 안 지웠지?
그거 USB에 담아둔 거 아니야? 그거 나한테 줘. 계속 그 USB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었구나 자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결론은 그 식사 자리에서 USB 지금은 없어. 9월 15일 날 USB 너한테 줄게. 그렇게 15일이 됐어요. 줬을까요? 주긴 줍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또 백업을 해놨다고 얘기해요. 이 말을 들은 리 채널 기분 먹같죠. 그걸 왜 백업해놓냐고. 그걸로 또 나 뭐 협박하게? 막 비난을 퍼붓고 가버립니다. 사실 이번 15일날 만남에서 두 사람은 여러가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이때 리 채널이 아닌 남자친구인 우신젠이 이 둘의 대화를 다 녹음합니다. 그 대화 내용은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번 만남을 통해 우신젠은 리 채널이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넌 내 여잔데, 넌 내 건데 이럴 수 없어. 그래서 복수 작전을 계획한 겁니다. 다음날, 즉 9월 16일 오후 3시경 우신젠은 택시를 타고 리 채널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 근처 상점에서 20cm 길이의 과일칼을 사고요. 그걸 가방 안에 딱 숨겨요. 그 후에 리 채널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데 어라, 리 채널이 나오네. 몰래 뒤따라갑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 118번 버스에 올라요. 바로 이놈도 뒤따라 버스에 올라탑니다. 이게 나란히 앞문으로 탔으면 눈치챘겠죠. 그런데 그녀가 앞문으로 가서 타려고 걸어갈 때 이때 이놈이 뒷문으로 슝 먼저 탄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 같이 버스를 탔는데도 전혀 우신젠이 같이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녀는 버스의 상층으로 올라가 앞쪽 창가 자리에 앉았고 우신젠은 바로 그 뒤에 복도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 뒤에. 리 채널이 뭔가 이상함에 뒤를 돌아봤다가 우신젠을 봤어요. 이때 엄청 놀랬죠. 하지만 이때는 이미 버스가 출발했어. 그녀는 우신젠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놀란 리 채널이 하자마자 바로 이놈이 가방에서 칼을 꺼내 그대로 뒤에서 막 찌르기 시작한 거예요. 갑작스러운 공격에 리 채널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다른 승객들 얼마나 놀래요. 이때 선뜻 그 누구도 나서서 말리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칼을 들고 막 찌르고 있는데 거기서 하지 말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만 한 승객이 버스 멈추라고 소리소리 지릅니다. 운전사는 바로 버스를 멈췄고 문이 열림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탈출했어요. 이미 의식 잃고 쓰러진 리 채널만 빼고 말이죠. 쓰러진 그녀를 확인한 후에 그는요 들고 있던 칼을 자신의 목에 갖다 댑니다. 쓱. 그런데 깊게는 또 못 찔러요. 베듯이. 그렇게 목을 긋더니 또다시 자기 배로 갖다 댑니다. 자기 배를 푹 찌른 거예요. 버스 승객들이 탈출하고 이 버스 기사도 탈출하면서 범인 도망갈까봐 이 버스가 밖에서 문 닫는 게 되더라고요. 이 버스 기사분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밖에서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 버스 창문 옆에 있는 비상망치로 창문을 깨고 버스에서 뛰어내려요. 아니 여러분, 지금 목도 그렇고 배도 지가 스스로 찔렀대요. 피가 얼마나 많이 났겠으며 제 정신일 리가 없잖아요. 여기서 정상적으로 도망갔다 그러면 이 사건은 거짓말이에요. 역시나 우신젠 버스에서 그렇게 나오자마자 길가에 의식 잃고 쓰러집니다. 버스 바로 옆에서 딱 나오자마자 쓰러진 거예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중상을 입고 땅에 쓰러져 있는 우신젠 먼저 구급차에 실어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그 후에 이제 버스 안에 쓰러져 있는 그녀를 발견,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결론은 사망이에요. 나중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그녀의 몸에서만 무려 20곳 이상의 칼자국이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난도질을 한 거예요. 피해자가 살고 이 미친놈이 죽어야 되는데 꼭 이런 경우에 미친놈이 살아요. 버스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범행 전체 과정을 기록했고 현장에 남겨진 흉기와 다량의 혈흔 덕분에 경찰은 곧 충분한 증거를 확보, 우신젠을 살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살해 동기는 앞서 들으신 대로죠. 이별살인. 넌 내 건데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널 못 가져. 이 사건은 연말에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때 검찰은 피고인이 2016년 7월에 데이팅 앱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됐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사귀면서 이 남자는 매우 통제적인 남자친구였다. 성관계 영상 찍어가지고 이걸로 협박했다. 실제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2장의 메모리 카드가 공개됐습니다. 그 안에 71개의 영상과 수백 장의 관련 사진들이 나왔어요. 거기다 검찰은 사건 당일 버스 상층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CCTV 속엔 버스가 운행 중일 때 2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고 이어서 이 2사람이 약간 말다툼하는 모습이 확인됐어요. 그렇게 한 5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가방 안에 칼을 꺼내가지고 난도질. 이때 피해자는 창가 쪽 앞줄에 앉아있었고 이놈은 그 바로 뒤에 복도 쪽에 앉아있었어요. 뒤에서 막 난도질 해버리니까 그녀는 그 자리에서 쉽게 어떻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쉴 틈 없이 뒤에서 막 잡고 찔러대니까 검찰은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외에도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이 2사람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인 2017년 9월 15일 3시 16분경 2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때 우신재는 자기가 녹음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것이 몰래 녹음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즉 이 녹음은요, 사건 발생 전날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은 피고의 범행 동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대화 내용은 주로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어졌어요. 첫째, 네가 찍은 성관계 영상 너한테 있는 거 다 지우고 USB 나한테 줘라. 하지만 이때 그는 알았어, 줄게. 그런데 나 이거 다 따로 백업해놨어 라고 말합니다. 둘째, 이놈은 리채널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미쳤다고 다시 사깁니까? 리채널 단호히 싫다고 하죠. 셋째, 리채널은 어차피 우리 끝난 사이니 신입생 환영회 가겠다고 말해요. 하지만 간다고? 가봐. 그럼 나도 가만 안 있어. 이 녹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피고의 범행 동기는 리채널이 단호하게 이별을 원하고 내가 환영회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말을 거역하네? 이게 이놈을 격분시켰다. 이 사건은요, 증거들이 많잖아요. CCTV에, 증인들의 녹취에. 이런 상황에서 이놈의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전략은 제일 만만한 심신미약이죠. 변호인 측은 우신젠 열등감과 정신문제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과실치사로 인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열받는 게 이놈이 법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제가 칼을 구입한 것도 버스에서 그녀를 찌른 것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와, 그럼 기억날 때까지 뒤지게 패주면 되겠네. 와, 짜증나요 진짜. 자기는 사건 전날 둘이 녹음하고 대화했잖아요. 그 이후에 택시 타고 집에 온 것까지만 기억난다는 거예요. 제정신을 차려보니 자긴 병원에 있었고 이 난리가 나 있었다. 자기도 버스 CCTV 영상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정신감정 의뢰했습니다. 결론은 정신질환 나와요. 자아인식장애와 망상성 인격장애, 즉 이런 정신병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하지만 이런 변호인 측의 주장에 검찰 받아칩니다. 우신재는 사건 발생 후에 정신병을 주장하며 치료를 시작했다. 정신병 가족력이 없어요. 정신병을 앓은 가족이 한 명도 없어. 구금 후에도 그의 행동은 정상적이었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우신재의 행동은 계획적인 살인이지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에요. 거기에 플러스로 검찰은 그와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 3명을 부릅니다. 이 3명의 전 여자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사귀면서 엄청 통제하려고 들고 감시하고 이에 힘들어 헤어지자고 했더니 악담을 자기 죽겠다고 협박하고 반대로 찾아가서 죽이겠다고도 하고. 검찰과 변호인의 진술을 들은 후 판사는 우신재의 범행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놈은 기억이 안 난다, 살인을 의도하지 않았다 하는데
우신재는 사건 당일 미리 칼을 구입했고 리채넝을 따라 버스에 탑승했어요. 버스 CCTV 속 그는 침착하게 리채넝 뒤쪽에 앉아 그녀가 못 떠나게끔 한 손으로 끄집어 잡으면서 칼로 그녀를 여러 번 막 찔렀습니다. 전체적인 이 모든 행동이 매끄러웠어요. 이런데도 계획적이 아니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만약 변호인의 주장대로 그가 정신병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 사건은 과실치사가 됩니다. 반대로 이놈 정신질환 없었다라고 인정이 되면 당연히 그의 행동은 살인으로 간주되죠. 이 사건 어떻게 나왔을까요? 설마 과실치사? 정말 다행히도 살인 혐의 유죄,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연애 관계에서의 기본은 서로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선택권을 가집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며 서로를 신뢰해야 되죠. 서로 윈윈하는 사이가 돼야지. 안타깝게도 이런 이별 살인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처벌도 더 강화되고 이런 사건 다신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뜨링뜨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요.